이게 북한 선수들이든 최근에 엘리트층, 뭐 북한 군이든 탈북과 귀순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호화 유람선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북한을 등진 리일규 참사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받아보니까 김정은이라는 거야. 난 옆에 있었는데 욕을 아예 완전히 박살내더라고요. 건방진 놈이 내가 뒤에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내 말 도중에서 툭툭 끊어.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직부에서 가서 끌어가지고 그 정도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돌 던져서 개구리가 맞으면 던지는 사람은 재미를 던지지만 개구리는 그게 운명이 걸린 거라는 걸 모르거든요. 한 주일 사상 단련 받았죠. 다행히 살았죠. 저기도 사상 단련 나오네요. 사상 총화 뭐 이런 비슷한 흐름일 것 같은데 북한 당국에. 호화 요트 포착.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사진입니다. 이번에 정확히 포착된 건 아니고 비슷한 아마 호화 유람선 요트라고 보이는데 이거 혹시 북한 내에서는 전혀 전용 유람선의 정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존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 말에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김씨 그 일가의 어떤 그 전용 호화 요트가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F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4척의 호화 유람선 중에 약 3척가량이 이제 6월 27일부터 8월 가장 최근까지 그 원산 앞바다 갈마 그 해수욕장 일대를 떠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 각기 크기가 다릅니다. 그중 제일 큰 것은 80m에 달하는데요. 그 80m에 달하는 호화 유람선 안에는 국제 수영장 규격의 그 수영장도 있고 또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도 있죠. 그런 배들이 돌아다니는 시기가 하필이면 북한에서 압록강 유역에서 평안북도 일대에서 정말 대규모 그 수해가 발생을 하고 또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수만 명이 이재민으로 나앉는 그런 정말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속에서 사실상 김정은 그 일가는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던 말든지 간에 본인들이 소유한 그 호화 요트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라는 것이 지금 관측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트들은 김정은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요트이기 때문에 그 배들이 뭐 바다 위에서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아무도 태우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마침 또 그 시간에 뭐 김주애라든가 혹은 이설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언론 매체에 보이지 않았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김씨 일가, 김정은 일가의 어떤 여름 휴가를 위해서 그 배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북한 전문가에게 듣기로도 지금 신의주, 그러니까 이 압록강 부분에 여전히 수해가 심각해서 북한 당국 대응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었는데 일단 호화 유람선은 진짜 김정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괴리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제가 긴급에 보좌관 출연하시면 꼭 이건 질문하고 싶었어요.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주재환 동료 사이에 김정은의 호칭은 뭐 그 XX라고 해서 뭐 아마 욕설일 수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솥이라는데 실제로 북한 계실 때도 내부에서 그게 엘리트직인 누군 북한 최고 존엄을 상당히 욕설하고 업수에 여기는 이런 정도 표현이 진짜 많았었나요? 김정일 시대에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탈북한 엘리트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미 상당 부분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그 체제에 대한 그리고 김정은 그 개인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고 그것이 지금은 폭발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시라든가 그런 뭐 명령들이 전혀 비현실적이고 그런 비현실적인 요구들을 간부들이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차려지는 어떤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상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단 말이죠. 예. 현실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을 맡겨놓고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그 사람들을 직위에서 끌어내리고 숙청하고 총살하고 이런 행위가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간부들이 김정은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너무나 두려워한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간부들은 이것이 전혀 실현 불가능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보고를 올리면 김정은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죠. 패배주의다, 뭐 이기주의다라고 하면서 그 간부들을 엄하게 질책하고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바른 소리 하기가 힘들고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아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저렇게 본인은 당당할 수가 있느냐. 특히나 이번에 뭐 작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식량난이라든가 예. 외화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의 리더십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본인은 잘못이 없고 그 중간당의 간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공개 처형한다든가 숙청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개구리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돌 맞는 개구리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돌을 맞아야 되는지에 예.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김건희 보좌관도 당사자이시니까 단순한 논평으로 들리지 않고 좀 진심이 느껴졌어요. 참 북한 정권 위기다는 얘기는 뭐 사실 수년 전, 수십 년부터 나왔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전과는 다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북한 얘기도 매일매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선동 정치 그만하고 진짜 민생을 위한 정치를 이라고 뭐 아마 오늘 야당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야당 비판하신 듯합니다. 예. 실무 협상 시간 벌었으니까 여야 대표 회동 좀 더 밀도 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만찬 자리에서만큼은 마음 풀고 축하 많이 받으시려 아마 안세영 선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오늘은 4개만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재명 대표도 코로나 확진이 됐고 코로나 재확산 심상치 않아요. 조심 또 조심. 예. 참 코로나 다시 재확산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댓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